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해고 사유의 서면 통제에 대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징계 해고에 대해서는 서면 통제할 때 단순하게 근거 조문만 나열해서는 안 되고, 자, 이 징계 해고의 어떤 비행위, 그 사실을 구체적이고 실적으로 적어야 된다. 이런 내용을 알고 있죠. 자, 그런데 이 사항은 어떤 근거 조문만 나열한 건 아니지만 아주 상세하게 미주알, 거주할 행위를 적시하지는 않은 겁니다. 조금 이제 해고 사유를 축약 기재한 거죠. 자, 이런 경우에도 과연 해고를 서면 통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, 자, 이게 다투어진 그런 사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내용을 볼까요? 자, 어떤 학원이 있었고요. 학원에 근로자가 있습니다. 자, 이 근로자가 약간 이제 성적인 비행위, 잘못된 행위 때문에 해고를 당했어요. 그래서 해고 통보를 한 겁니다. 해고 통보를 이렇게 한 거예요. 징계 사유를 담당 학생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신체 접촉, 발언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징계사를 적은 겁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어떤 사유인지는 알 수 있어요. 근데 아주 미주알, 거주알, 이러한 행위를 했다. 그것 때문에 이제 징계한 거다. 이런 내용까지는 적혀 있지 않은 거죠. 자, 그런 경우에 과연 이 징계 사유를 서면 통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, 즉, 단순히 말씀드리면은 징계 사유를 조금 축약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축약해서 기재를 한 겁니다. 이것도 사유의 서면 통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, 자, 여기에 대한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만약에 서면 통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이 해고는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.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고의 서면 통제 방법은 이미 전통적인 판례로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서면 통제의 취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. 신중을 기하게 하겠다. 그 다음에 해고의 존부, 시기, 그 사유 이걸 명확하게 해서 사후에 이를 둘러싼 문제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. 그리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.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의 전통적인 입장은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. 일종의 구체성과 이해 가능성을 띠고 있어야 되는 거죠. 특별히 이게 징계 해고인 경우다. 이 경우에는 징계 해고의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, 비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. 이 내용을 기재를 해야 돼요. 자,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는 판례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, 그런데 이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. 이미 알고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원래 그러니까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는 이유가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미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자,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징계 사유를 축약해서 기재하는 것, 이런 경우도 아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징계 해고의 서면 통지의 그런 취지를 살렸으니까 이거를 이 조항을 위반한 해고 통지라고 볼 수는 없다. 이게 판례의 입장입니다. 그래서 특히 징계 해고인 경우에는 좀 축약이 되거나 조금 분명하지 않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지 이게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징계 절차에서 소명 과정에서 이미 상세하게 이 내용을 소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미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. 그 절차 과정에서 따라서 그 정도로까지 해고 서면 통지할 때는 특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왜 징계를 당했는지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뤘으니까 서면 통제할 때는 그 정도로까지 상세하게 특정할 것은 아니다. 좀 축약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뭐 가능합니다. 인정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판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제 내용이 약간 이제 성비행위, 그러니까 성적으로 약간 문제가 되는 이런 이제 행위를 해서 해고를 당한 겁니다. 이 경우에 어떻게 특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이에요. 자, 특별히 우리 판례 입장은 이런 행위에 따라서 그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겠죠, 그죠? 그래서 이 해고 대상자 입장에서도 방어권이 있는 겁니다. 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정돼야 됩니다. 어떤 행위의 일시나 장소나 상대방이나 행위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이 돼야 돼요. 자, 하지만 만약에 이 내용 자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이런 행위를 한 거다. 복수행위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미 이 해고당하는 사람이 이런 행위가 있었다. 이것들을 인정하고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
복수의 그런 그 행위가 있는 거니까 모든 개개 행위를 모두 구체적으로 뭐 A 학생한테는 이렇게, B 학생한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든 행위를 서면 통지서에 위조할, 고조할,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게 징계 절차 과정에서 이미 소명이 된 그런 케이스니까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. 이런 판례까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.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 판례죠. 예,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